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단원 FM 88.7MHz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돌아온 월요일 8시 좋은 시간이지만도 오늘도 허접한 방송이지만도 기다려주셨겠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서 그 의미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혜은이 가수님이 감수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음치 라이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아마도 잘 부를 자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럭저럭 아는 노래거든요. 조금은 아니고 오늘은 완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뉘었으나 리듬이 똑같으니 음치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작곡가님에게 진심으로 대박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창을 위하여.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음씨고 아가씨도 많지요. 감수광 나 어떡할래 감수광 설렁 살아 보낸 시에 가거들러 혼자 없어 예. 겨울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봄이 한창이라오. 감수광 나 어떡할래 감수광
감수광 설릉 살아 보내시에 가거들렁 혼자 없어예. 어쩌다가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못 잊어 그리우면 혼자 돌아옵서예. 감수광 감수광 나 어떡할래 감수광 설릉 살아 보낸 시에 가거들렁 혼자 없어예. 너무 높게 잡았네요.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래저래 완창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의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광이란 제주 방언으로 가십니까? 가세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 귀에는 이 노래가 상당히 여성스럽고 섹시하게 들린답니다. 하여터 상상의 나래를 펼쳐 러브짤 하나를 만들었지요. 제주도란 곳은 섬이라 배 타고 나가면 다시 오기 힘든 그러한 곳이니 마음에 드는 청각 떠나니 언제 또 만날지 기약이 없음에 그 꿀 떨어지는 미련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허니 가십니까? 정말 가십니까? 정말 가실 겁니까? 자, 이리 두고 정말 가실 겁니까? 님이시여 가지 마소 놔두고 가지 마소 했으나 못된 님은 이러한 마음이 애절한 소리를 뒤에 두고 뱃머리를 한 번 돌리지 않고 매성하게 떠나갔다는 그러한 것이랍니다. 호호. 상상을 이만치 하겠습니다. 피아노 곡 한 곡 우아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재 작곡가 베토벤이 바이러스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피아노를 치고 싶다. 비록 손가락에 하트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짧지만도 난 꿈이 있어요. 화려하게 피아노를 치는 나를 호황되게 꿈꾼다. 나는 꿈이 있어요. 인순이 가주님이 그 위의 꿈도 같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물을 비웃은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해도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이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걱정하던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이 노래를 들으면 저의 피아노 꿈도 허황된 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되게 곡도 쓰고 싶고요. 이 곡이 그 곡이 매우 보잘것없는 곡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2007년 10월 2일 등재되었는데요.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돼야 할 문화와 자연이 특별히 뛰어난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수원화성, 장덕궁,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 경주 역사유적지구, 조선왕릉, 양동마을 등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2007년 한국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으며 등재되어 있는 곳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 일초봉, 검은얼음, 용암동굴계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등재 기준은 경관적 가치가 탁월하고 지질학적 가치가 탁월하다 라고 하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가치가 상당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제주도에는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처음 갔을 때는 좋았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로 갔을 때에는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짙은 상업적 분위기와 식당들이 농후한 다른 나라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한국이 아닌 외국인 줄 알았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세상사 길게 보면 가장 고유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좋은 것이겠으니 일시적인 이익으로 한번 파괴한 자연과 그 분위기는 다시 복원하는데 아마도 천년은 걸리겠지요. 암튼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제주도의 특수한 역사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규 님이 천년의 사랑.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데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연습을 좀 했는데요.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부를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서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데요. 남북 간의 거리가 약 31km, 도서간의 거리가 동서간의 거리가 약 73km이며 동서로 가로놓인 모양새라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 등의 대륙과 일본, 동남아 등지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주도도 사실은 경제가 이어지는 요충지 역할을 했답니다. 이 지리적 위치를 1000% 잘 활용한 매우 지혜로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만덕 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녀였습니다. 즉 여성이라는 뜻이죠. 그녀는 조선 후기 1739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1812년에 돌아가신 매우 유명한 상인입니다. 그 이름은 한자로 풀이를 하면 만은 만개의 만이고 덕은 덕망이라는 덕입니다. 즉 만개의 덕이다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녀의 이름 그대로 만개의 덕을 세상에 널리 펼쳤답니다. 그녀의 일생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2살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부득이 기생이 몸종이 됩니다. 그러다가 기생이 수양딸이 되어 가문을 익혀 제주도에서 한때는 매우 유명한 기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황진의 변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의 기생은 지금의 기생과 조금 다르답니다. 기생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잠깐 본다면 일패기생, 오직 임금 면전에만 노래와 춤을 하는 기생인데요. 매춘은 거의 하지 않고 개인에 따라서 유부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입패기생, 광기와 민기로 나뉘며 광기는 문무백관을 상대하며 민기는 일반 양반을 상대하여 노래와 춤을 춘다. 원칙적으로는 매춘을 하지 않지만 음지에서 매춘을 할 수도 있다. 삼패기생은 일반 평민을 상대로 하는 기생으로 노래와 춤, 매춘을 병행한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술에 중점을 두었던 기생과 매춘의 업무였던 윤회와는 따로 구분을 하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가난한 집안 출신에다가 전직 기생이었고 독신녀였지만도 여성에게 가혹했던 유학을 익힌 사대부들이 앞다투어 칭송을 하며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객주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계속되는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도민을 살려내는데 쾌척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곡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팽이 즉흥 환상곡.
너무 좋은 곡이죠. 자, 그럼 김만덕이라는 분은 객주를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객주라 무엇인가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각지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서 팔아주는 그러한 여러 기능을 겸한 중간 상인을 말합니다. 객주는 상인이 물건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그간하며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기능, 즉 위탁자를 위한 속박, 금융, 창고, 운송 등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주도는 섬이지요. 김만덕이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해 객주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타고난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만들어 육지와 미국을 무역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이내 물가의 변동을 잘 파악하여서 적절한 시기에 물건을 사고 팔았던 상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녀로서도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상인으로서도 대박 성공이었으니 엄청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면 틀림이 없겠으니 대단하신 분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나 그녀는 자비로운 마음마저 타고났으니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조시대 제주도민들이 계속되는 재해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조정에서 보낸 구혈미가 풍랑에 침몰하는 불상사까지 겹쳐 아사히 위기에 처하자 만덕은 유통업으로 모은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서 쌀을 구입하여 제주도민을 살려냅니다. 당시 만덕의 인기는 남성들만 활개치는 세상에서 여자가 홀로 많은 재산을 형성하는 비상한 재주를 가졌던 것과 더불어 어떤 남성보다 많은 양의 곡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 쾌척한 것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쌀 500섬을 쾌척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가이고 사업가이며 또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자선 사업가로서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으며 오늘날에 우리가 본받을 것이 참으로 많고도 많은 그러한 분이시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멋진 그녀였기에 그 당시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대우를 받았는데요. 임금을 만납니다. 제주도는 섬이었기 때문에 섬에서 태어나 섬을 한번 나아가 보지도 못하고 섬에서 죽는 그러한 운명을 당연시 했던 그때 그녀는 또 한번 틀을 깨고 제주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의녀 반수라는 명예직을 수여받는데요. 그 당시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배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멋지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척가였으며 정조가 만덕님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도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금강산 구경이라고. 당시 여성은 육지에 갈 수 없다는 법을 먼저 깼고요. 여성은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했던 여성의 활동 범위를 과감히 깨고 이동의 자유를 한치 주저함 없이 요구한 것이었지요. 또한 그 당시 금강산 구경은 남성들조차 꿈꿀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성공한 남자들의 영역이었지만 그녀에게 그러한 부질없는 고민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만덕님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셨고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그리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관공서가 만덕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으며 여성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멋짐을 몸소 보여주었으니 모두가 용기 있는 여성 만덕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녀도 여린 마음이 있었으니 그녀가 58세 즉 58살에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한양에서 제주도로 돌아오는 길에 이성에서는 다시 상공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은 최재공이 쓴 만덕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당시 78세였던 최재공을 사모하여 이별을 앞두고 슬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덕은 기생이었을 때는 수많은 남성들의 유혹을 물리쳤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나 자신을 감정을 억제하고 수설하는 조선조의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또 욕망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개방적인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멋진 여성이었다. 틀이라 무엇입니까? 지금 이 21세기에도 자신이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지금 우리는 이러한 틀을 만들어주며 채워주어도 그 틀에 갇히지 아니하고 과감히 그 틀을 부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산 만등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눈치만 보는 인생. 그렇네요. 그 틀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곡 한 곡을 우아히 듣고 제주 동백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한 마녀. 김만덕님은 우아한 마녀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자, 그럼요. 그 다음에 우리 동백꽃. 네, 이쁜 동백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백꽃은 꽃 자체가 상당히 수려한데다가 풍경이 황량해지는 겨울에만 피고 특히 아열대 기후가 아니면 겨울에 피는
수량을 볼 수 없는 꽃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면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의 꽃이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며 지는 것과는 다르게 동백꽃은 질 때 꽃잎이 전부 붙은 채로 한 송이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동백꽃이 유명한 곳들이 부산, 울산 등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동백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공원 전체가 동백나무로 장식된 서귀포시 안덕면 카멜리아 힐을 비롯해 여러 곳에 많은 동백꽃을 심은 농원이나 수목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제주 4.3 사건을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 제주 4.3 사건을 추모하는 매개체로도 동백꽃이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백꽃을 처음 접한 것은 제주도에서 한번 제주 4.3 사건이 유가족분을 만나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동백꽃의 의미를 접하게 됐답니다. 동백꽃이 제주 4.3 사건이 상징꽃으로 연결된 것은 제주 출신 서양 화가인 강요배 화백의 그림인 동백꽃이다가 1992년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4.3 사건 당시 제주 곳곳에서 소리 없이 희생된 이들의 모습이 꽃송이채로 차가운 땅에 떨어진 동백꽃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얀 눈 위에 똑 떨어진 동백꽃 꽃송이, 억울하게 돌아간 혼정들이 피 맺힌 한 맺힌 아름다운 절규이더라. 사실 그전에는 동백꽃을 보았겠지만 별다른 인상이 없이 그냥 다른 꽃들과 똑같이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존재였지. 만도 하얀 눈 위에 진 빨간 동백꽃이 그냥 동백꽃이 아니게 된 것은 그때 제주 4.3 사건 유가족분을 만났고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자, 피아노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흐의 바치 G 마이너.
다음 4.3 사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 참사를 보여주는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대체하고 있는 차가운 돌 비석 하나하나와 위패 봉안소의 천장까지 꽉 메운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그 당시 참사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있어서 이념이란 것도 생기겠지만도 사람이 없다면 그 이념은 해서 어디에 쓰겠는지요? 그 이념 전쟁으로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양민 집단 학살이 있었고 마을을 통째로 불태우는 참혹한 인권 유린도 있었으니 누구를 위한 학살이었을까요? 사진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였지요. 참혹합니다. 어린 자식을 데리고 어디론가 정처 없이 가고 있는 남녀노소. 무수한 총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있는 핍박이 현장.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두를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지요.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승만은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킨 강경 진압 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어 마을이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부모와 형제 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리 사살, 대사를 자행하였고 재판 절차도 없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사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당시 하늘이 알까요? 아니면 피로 물들여진 대지가 알까요? 공식적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사망자 1715명, 추정 사망자 6만 명에서 8만 명, 실종자 3171명, 군인 180명, 경찰 140여 명 사망.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사건인데요. 그때의 제주 인구 통계를 보면 1949년에는 약 25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고요. 1955년에는 약 29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대략 10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30만이 10만은 3분의 1이 되겠으니 대략 계산을 해도 제주 인구의 약 3분의 1이 그 시기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겠는데요. 이것이 이념이 달랐다는 한마디로 넘기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이 제주 사건은 미 군정 시기와도 겹치기에 미국의 책임론도 공론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와 화합을 제청하는 포용과 우리는 하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현재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는 것.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할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통철히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현재를 살며 더 나아가 통합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배척이 아닌 포용과 사랑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후세해 주어야 하는 현실의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좋고 배척보다 포용이 더 좋고 단색보다 다색이 더 좋은 그러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동백꽃 하얀 눈 위에 피어난 빨간 동백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철양이 서럽게 소리 없이 울고 있네, 울고 있네. 차갑게 식어간 가엾은 영혼 나타나도 차가운 눈 위 화상이구나. 억울함이 한 맺혀 천년이 아름다운 빨간 눈꽃이니 그 지나치게 빨간 피빛이 빛깔 속 동고기 소리가 들려 괴롭구나. 수십 년이 찬 바람 속 아름다운 충풍만을 기억하니 천년눈 녹고 녹아 흐르듯 대시에 돌아가는 날 동백이 뿌리는 다시 내려 꽃이 피길 그날만을 기다리는구나. 동백꽃이 처량함을 느끼며 시 한 수 끄적여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수많은 이들의 명복을 빌며 참으로 화목한 좋은 세상을 꿈꾸며 단원 FM 88.7MHz 초보 DJ 화화의 나는 한국이 좋습니다.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차차. 네, 늘 그러하듯 사랑의 꽃씨는 뿌리고 싶으니 오늘도 귀가 아프게 고단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높아심을 의미 없이 전하며 진실되게 고마운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웃을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기분만 만땅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희숙 가수님이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라는 조금은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보내는 들판엔 마른 바람이 슬프고 내가 돌아선 하늘엔 살빛 낯달이 슬퍼라. 오래도록 잊었던 눈물이 섞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가거라 사람아. 세월을 따라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로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외로움 견디며 살까. 이젠 그 누가 있어 이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어